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8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빠, 흔히 이렇게 불리죠. 친문 핵심 세력. 그 문제. 근데 친문 핵심 세력의 문제가 오늘 아침 보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나왔냐면, 자, 임미리 교수,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서 당에서 공보국의 성명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핵심 세력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당은 왜 그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쿨하게 사과하라 이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느냐, 이 배후에 친문 핵심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금태섭 의원 지역구 공수처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기권한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당에서 추가 공모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 지역구는 경선 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요 사람들에 대해서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할 때 다른 두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세 지역을 그 발표 때 추가 공모 지역으로 했는데, 한 지역은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나왔던 지역이고, 또 한 지역은 그냥 원외 지역입니다. 여기에 섞어서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추가 공모 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그 다른 두 지역과 동렬해 놓고 대우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현역 의원 지역구 한 10곳 정도를 추가 공모 지역으로 했다 그러는데 같이 발표를 해버리면 금태섭 의원이 조금 덜 섭섭했을 텐데, 다른 정말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역구에다가 묶어서 추가 공모 지역으로 발표했다는 점 하나,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정봉주 전 의원을 불출마시킨 데 대한 당의 최소한의 배려 아니냐. 그러면 그건 결국 무엇이냐? 그것도 친문 핵심들한테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바로 친문 핵심들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친문 핵심들이 문재인 정부를 좌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2월 9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아산시장에서 문 대통령이 아이고 요즘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한 상가에 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 자연스럽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떠냐, 뭐 살기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산시장 그 상인이 아마 그냥 보통 구어체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아유 요즘에 정말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상인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거지 같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상파 방송이 이 부분을 이제 유튜브 계정에다가 올린 겁니다. 영상을 공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온갖 댓글과 비난, 그게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바로 그 상인에 대한 비난, 또 상인에 대한 신상털이가 시작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친문 핵심들에 의해서. 이거는 핵심들이라고 뭐 거기 밝힌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친문 핵심들이 신상털이를 하면서 그 상인을 비판, 어디 감히 대통령 앞에서 거지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느냐? 왜 못합니까? 대통령이 혹시 왕이라면 못하지만 왕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그 공격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가 어제 하루에만 뭐 600 몇십 개가 달렸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던데, 충분히 달릴 수 있죠.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에도 어떤 사람이 저를 공격합니다. 거기에 좋아요 몇백 개 달리기도 합니다. 아니 뭐 공격할 자유도 있는 거고 옹호할 자유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저를 또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제 유튜브 또 뭐 안 볼 자유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 뭐 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의견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 유튜브를 탈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바로 저의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전원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전체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상파 방송 유튜브 계정에 이런 영상을 공개하는 것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 계층이 있고 완전히 중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의견이, 그러면 이제 자, 국민의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국민도 여러 가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고 한국당 지지자 있고 뭐 안철수 정당, 요새 국민의당인가요? 뭐 다시 또 그 이름 쓰기로 했다던데, 국민의당 지지자도 있고 정의당 지지자 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다수냐는 걸 가지고 결국은 국론을 결정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고, 누가 다수냐가 결국은 4.15 총선, 지금 57일 남았습니다만 그 4.15 총선의 결과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많은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수 정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뭐 제2정당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제3정당이 되는 것이고 또는 군소정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극단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친문 핵심이라는 사람들 극단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극단적인 의견을 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초동 시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서초동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또는 보좌관 회의에서 이 서초동 시위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두세 번 됩니다. 그런데 광화문 시위에 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그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은 서초동 시위에 나왔던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은 조국 구속을 외쳤고 서초동 시위에 나왔던 사람은 조국 수호를 외쳤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 그 내용을 보면 그거는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서초동 시위에 나온 국민만 국민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서초동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만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본인들은. 그러나 광화문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소외계층이네, 아웃사이더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화문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류냐, 서초동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류냐? 뭐 누구도 아니지요. 아니지만 대통령은 서초동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류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의 어느 쪽 기가 더 살겠습니까? 서초동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뒤에는 대통령이 있어, 권력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가 더 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다수냐? 그건 아니다. 뭐 아니다는 것도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로서 드러날 것이다. 또는 선거 결과로서 드러나기에는 좀 시간이 앞으로 너무 많이 있으면 여론조사로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무슨 팬덤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팬덤 현상으로 계속 의존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친문 핵심, 이런 것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뭐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문 핵심들이 공격을 합니다. 전화로 또는 문자로. 그래서 하룻밤에 문자 폭탄이 몇만 개씩 옵니다. 몇만 개씩.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다. 무슨 얘기? 양념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자 폭탄, 그 다음에 제가 2월 9일 그 아산시장 상인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을 양념은 곧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세가 더 올라갑니다. 기세를 누가 올려줬느냐? 바로 문 대통령이 올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 만든 팬덤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여기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얽매여 있는 것도 대통령 자유죠. 근데 얽매여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그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주장으로 문 대통령이 점점 고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 명백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계속 조국 사태에 올인하는 동안 사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일부 뭐 반등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세였고 그런 추세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바로 이런 문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자, 김어준 씨, 무슨 김용민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문 대통령 정부에서 상당한 실세다. 그건 뭐 한간에 가면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을 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관계야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얘기까지 여의도 정치권에 가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결국 문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뭐 그건 자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뭔가 정책에 반영하거나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문제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문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오늘 그 진중권 전 교수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제 노사모와 지금 문빠라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노사모는 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합리적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비판적 지지자였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정치부 기자, 현장 기자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정말 막무가내였죠. 특정 신문 앞에 와서 윤전기에 모래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위를 벌이고 매일같이 1인 시위 또는 다중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입니다. 특정 신문 없애자.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1인 시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약간의 차이라면 그때는 인터넷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인터넷 하나의 도구뿐만 아니고 SNS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트위터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있고 SNS가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 그리고 지금 이제 휴대전화도 그때보다 훨씬 더 뭐 5G까지 발달했으니까 전국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하나 전파되는데 그때는 1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2, 3분이면 됩니다. 이런 점들이 노사모와 문빠의 영향력 이거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노사모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 그 다음에 문빠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불러서 뭐 맨날 뭐 하고 노사모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뭘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미 FTA 그 다음에 외국 군대 파병 뭐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을 했고요. 노사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문 핵심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서 국정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문 핵심들의 이런 행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사모나 친문 이 사람들의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 행태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본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곧 제가 보기엔 아마 선거 결과로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